그 검증은 어떻게 보세요? 지금 뭐 1일 1 사고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? 1일 1 사고가 난다. 네, 뭐에 출마 대해서요? 선언하고 출마 선언 이후에 예를 들면 뭐 부인이 나와서 줄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또 장모가 리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출마 선언한 지 3일 만에 구속이 돼 버렸고 실제로. 그리고 이제 뭐 주류 언론들에서는 보도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뭐 뉴스버스라든지 인터넷 매체에서 여러 이제 말하자면 유튜브 상에 있었던 음모론을 그래도 취재의 꼴을 갖춘 영역까지 끌어올리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모 그 사건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의혹이 되고 있으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다시 시작되거나 이런 사건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라는 이제 그 시선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물론 여전히 근본적으로 이게 가족의 문제지 윤석열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 시선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. 근데 이 검증 국면은 어떻게 보십니까? 김수인 평론가부터. 좀 종합적으로 좀 복잡하죠. 그 약간 속 시끄러운 열흘이 되긴 했어요. 뭐 저는 근데 그 여러 행보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좀 피로하다는 느낌이 들고 동화 반복식의 행보들 정책적으로도 뭐 그거 아니 서울대 핵 전공하는 학생 만났으면 됐지. 또 카이스트 가서 또 핵 전공하는 아니 카이스트 갔으면 뭐 재생에너지 쪽 전공하는 학생 만나도 되고 이런 건데 거기 가서 옆에 있는 주대환은 왜 만나는 거야? 주대환 씨는 저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. 그래요? 언젠가는 나오겠지. 네,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보훈 행보도 좀 반복적이고 저는 거기에 비해서는 그 부인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숨어 있으면 말이 더 많아져요. 근데 통화가 나와버렸어요, 목소리가.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전 총장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인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. 근데 오히려 기대를 안 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들어보면 그냥 사람이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윤 전 총장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. 장모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. 불확실성이 제거됐다. 그렇습니다. 무죄 못 받을 거면 설령 무죄를 받더라도 시간이 끌리잖아요. 그러면 또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아마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걸 거예요. 윤 전 총장 장모의 시나리오는 구속이 됐잖아요. 나중에 무죄를 받고 풀려나는 겁니다. 예, 일단 들어가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저는 문제는 윤 전 총장 본인에게 본인의 정치력이 너무 없고 그리고 보면 주변에 윤 전 총장이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저 사람이 여러 가지 자질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 보는 안목이 있을까? 이게 궁금했었거든요. 일단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. 그 조변에 참모들이라든지 전혀 감동이 안 되고 대충 현장만 봐도 알 것 같아요. 예, 제가 봤을 때는 열흘이 지났는데 참모가 누군지가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고 있어요. 어디서 그냥 추천을 받아가지고 좋다길래 쓴 건데 이렇게 임팩트가 있고 충실한 참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참모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또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행사 진행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답변 마십시오. 좌파입니다. 네, 이거 진짜 좌파가 어디서? 이게 뭡니까? 뭐 좌파가 나쁘냐? 그래가지고 지금 그 김종인이 경고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. 날파리들 꼬인다. 예. 이미 많이 꼬였다. 그 뉴스 버스, 네. 뉴스 택시, 뉴스 버스. 버스 할 때 버스니까. 뉴스 택시, 뉴스 버스. 뉴스로 이루어진 뭐. 세상 뭐 이런 거죠. 뭐 택시. 말씀하시려는 네. 거예요? 하십시오. 예. 아니 뭐 억울했나 봐요 김건희 씨가. 네. 근데 뭐가 억울했냐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그 뭐 내가 논문 쓰느라고도 바쁘고 뭘 하느라고도 바쁘고 뭐 논문도 표절인데. 집에 무슨 뭐 친구들도 같이 살고 근데 그 모든 얘기가 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줄리가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거 하나. 나머지는 이제 그걸 위해서 쌓은 이제 그 빌드업이고. 그래서 난 줄리가 아니야. 요걸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굉장히 억울했을 수 있다. 줄리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. 줄리가 아니라는 거를 굉장히 얘기하고 싶어서 뉴스 택시가 물어보지도 않은 걸 막 얘기했다는 거잖아요. 난 줄리가 아닌데 왜 이러냐. 사람들이 소설 쓴다. 요거는 그래서 자기가 방어 가능하고 요거는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 할 때 그냥 그 얘기만 했어야지. 이제 논문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이제 그걸 찾아보잖아요. 이제 그래 당신은 줄리가 아니구나. 그럼 이제 당신이 얘기한 것 중에 실제 논문 썼는지 바빴는지 한번 봅시다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번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현명한 처신이 아니었는데 그건 뭐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. 저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인터뷰한 게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처신은 아니다. 근데 이 현명한 처신이 아니어서 막 이제 뭐 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부인의 이 배우자의 인터뷰에 대해서 뭐
적극적으로 해명할 수는 없잖아요. 일단 지금 상황에서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고 한다. 그냥 이렇게 치고 넘어간 게 차라리 그게 수비의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.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.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인터뷰를 했다. 거기서 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여기서 끝나는데 그 다음 문제 이제 논문 문제, 그 다음에 지금 뭐 새로 한겨레가 열심히 쓰고 있는 뭐 주가 관련된 뭐 특혜 의혹 뭐 이런 거 새로 번져나가고 있어서 근데 이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수인 평론가는 앞으로도 피곤하겠죠. 왜 내가 피곤해요? 네? 네. 검증 얘기 자꾸 나오고 이런 거에 네. 대해서. 왜 피곤해요? 왜 좌파예요. 피곤하죠? 이거 해야 된다고? 저는 김민하 평론가의 부하가 아닙니다. 김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일단은 검증 검증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요구를? 예, 그러니까 뭐 뭘 하자 말자로 하지 않아도 된다. 근데 그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지만 뉴스버스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40분의 통화 내용 중 3분만 까고 37분 감춰놨는데 그 문장 중간중간에 지뢰를 박아놨잖아요. 보면 기사에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다. 심각한 얘기를 했다. 이런 문장들을 집어넣어 놓은 것은 그 이진동 기자의 전형적인 방법이죠. 칼잡이들 나와서 이거 보세요라고 이제 소리를 친 거고 그래서 요즘 기사가 쏟아지는 게 이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을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붙는 네, 거거든요. 이게 위험이 그냥 있죠.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 팀. 그리고 사실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일종의 게임 같은 거잖아요. 네. 그럼 상대방이 꼬꾸러질 때 쾌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정상에 있을 때 꼬꾸러져야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입당도 안 한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검증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. 이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 날 빡 뭐가 터져야 제대로 터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진동이 이 모든 검증의 시간을 굉장히 앞으로 땡긴 것에 대한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은 아직도 다 의혹이고 뭔가 머릿속에서 한두 단계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이 탐사 보도라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림이라고 보고 그런 작업들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달 안에는 한두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. 예. 그래서 그것 때까지는 좀 침착하게 기다리면 되는 문제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본인의 정치적 행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형편없어서 저거저거만 대응만 하고 지나가도 아니 하다못해 오늘 뭐 좌파입니다 말하지 마세요라는 그림에서 보면 기자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팬 기자들이 앞에 노트북 앉아 있고 뒤에 서 있고 뭐 이 나름대로 진용을 짜는데 중간중간에 이상한 사람이 껴있던 거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하나 통제할 힘이 없는 팀이 무슨 캠프를 꾸미냐는 거죠. 근데 그렇게 꾸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까지 이제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함께 해왔던 검사 변호사들 중심으로 팀을 꾸려놓고는 여의도는 전부 다 양아치고 쓰레기들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들 초빙에 여의도 부이시잖아요. 예 저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부담 느끼지 않습니다. 그래 맞아요 또? 예 맞는 말도 많이 있죠. 예 아.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술자들은 여기 모여 있는 건데 그런 기술자들을 쓰지 않고 저런 게 가능하겠냐? 저는 안 된다고 봐서 뭐 이러나 저러나 윤석열 씨는 지금 당장 입당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. 해도 어렵겠지만. 근데 좌파니까 답변하지 마세요. 누가 와갖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 같으면 질문하세요. 이렇게 가야죠. 그렇죠. 질문하세요. 너무 답변하면 되잖아. 네, 답변하면 되죠. 좌파가 뭐라고 이상한 거 질문합니까? 뭐 예를 들어 손 들고 제가 사회주의의 계급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런 것도 아닌데. 그 프롤레타리아 네, 뭐 그런 것도 아닌데. 일당 독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이러나 뭐. 열받는 게 그 좌파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였거든요. 아. 백은종 기자가 좌파면 나는 마르크스다. 근데 윤 전 총장은 그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좀 뭐 그럴 현장이 수도 시끄럽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좌파입니다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. 그럴 윤 수도 전 있죠. 총장. 그냥 갔어요, 그냥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접근하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스템 아니 자체가 그 사람은 거기서 담당자. 관계자가 좌파라고 한 예, 거라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좀 어. 문제라고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냥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. 제가 잘못 알았군요. 그 사람의 지휘 그럼 더 역할은 문제네. 지휘 역할은 고정적인 스태프는 아닌데, 그러니까 팬 아는 사람이에요? 모르죠. 근데 그 상황을 제가 들었어요. 그 사람이 누군지. 그러니까 고정적인 스텝은 아닌데 그 행사를 좀 주관했던. 예. 그러니까 지지 조직 중에서 어느 정도 중간책 정도 되는 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. 근데 제 말은 이제 그날 행사에 그런 사람을 담당자로 쓸 수 있느냐보다는 주요 지지층이잖아요, 그 사람이. 근데 저런 사람이 들어와 버렸거나
사실은 윤 전 총장도 친구들도 좌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죠. 예.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수준하고도 좀 안 맞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처음부터 좀 꼬인다 싶었던 거는 다 함께 차차차 다 함께 자유당 다 함께 자유당이라고 자기들끼리 윤석열 지지 조직이라고 당 만들어 버렸잖아요.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그래도 지지자들이 잘 좋은 지지자들이 뭉쳐 있어야 됩니다. 언제나 지지층이 커지면은 오만 사람들이 다 붙게 마련이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센스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윤 전 총장 지지층이 중도 보수도 있고 뭐 심지어 중도 진보도 있어요. 뭐 정의당에서도 한 30% 지지한다. 지지층 중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붙어 있는 사람들이 완전 오른쪽입니다. 지나치게. 예. 그 안철수 윤석열 회동할 때 중도 실용 막 이런 헤드라인 나갔잖아요.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중도인가 이랬어요. 그 정도다. 전체 정치판의 중도가 아니라 국민의힘 오세훈이 더 좌야. 그 식당 이름이 중심이에요. 오세훈이 안철수 윤석열보다 더 좌야. 요 질문에 짤막하게 답변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. 다음이 또 있어. 다음 또 있어요. 다음 또 기가 막히게 있어요.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 윤석열에 대한 검증은 컨셉이 뭐예요? 컨셉이지. 잠깐 끝도 들어보세요.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국민의힘이 많이 이렇게 주장해요. 윤석열에 대한 검증은 민주당 인사청문회 때 니네가 다 해준 거 아니냐, 민주당에서 카바를 실드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다시 문제라고 얘기하냐가 이제 국민의힘이 주요하게 쓰는 논리 중에 하나고 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의 오랜 지지층 사이에서는 야 조국 털 때 그렇게 해서 막 수사 별건으로 또 벌리고 가족들 다 압수수색하고 이거 과잉 수사했었는데 윤석열 너도 대통령 이제 나올 거면 다 검증 받아야지. 장모는 왜 너랑 상관없다 그러냐? 왜 처의 문제는 결혼하기 전인 거는 너랑 상관없다고 하냐? 다 경제 공동체고 가족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있거든요. 예. 그 지점에 대해서 짧게 이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. 피곤해. 그 뭐냐면 네. 다른 얘기는 사실 뭐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.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선에 도전할 거라고 주장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 사람의 가족이든지 과거 이력이든지 그 가족들이 이제 위법 행위를 했는지 등등은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 수사했든 과거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이 방어를 했든 뭘 했든 간에 검증 대상이죠. 다 그냥 대선에 나갈 거니까 김환 기자가 대선에 나갈 거라고 그래도 그건 검증 대상이죠. 김성애 대변인이 어떻게 지역구 나가세요? 뭐 어디? 갑자기 왜 뜬? 대선 아니, 뭘 하실지는 대선에 나갈 수 있죠. 왜 대선에 나갈 수? 저희보다는 거칠 확률이 높죠. 검증 때문에 대선 안 나가려고요. 그러면 지역구에 소소하게 하려고요. 소소하게 어디까지? 대상파 방송. 일단 지역구 정도까지는 해야겠죠. 네, 선거 나가면 검증 대상이죠. 여기서 김성애 청문회 하는 거죠. 여기서 그냥 거의 뭐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거죠. 그건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다른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태도를 갖고 물어뜯는 뭐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저는 지금 하신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정치권이 검증할 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뭐 이걸 뒤져보고 저걸 뒤져보고 할 것 같으면 그러겠는데 지금 검증은 다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언론들이 검증하고 있는데 그걸 뭐 해라 말아라 할 뭐가 있어요?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받아서 검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청문하는 것도 아닌데 언론이 하는 거 구경만 하면 되지 뭘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지금 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가 권력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검찰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제외하고 뭐 더 심한 수사를 해라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 이미 하고 있는 수사를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. 그리고 관련된 검증들은 의혹에 대한 검증들은 언론들이 하게 두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개의 논리가 부딪히는 지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. 모르죠 뭘 하고 그거는 있는 뭘 하시는지는 뭐. 어쨌든 김수희 평론 이거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이 두 논리의 충돌. 두 논리가 뭐였죠? 하나는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곱창이냐 샐러드냐.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공수가 바뀐 거 아니야? 민주당 니네가 인사청문회 할 때 다 괜찮다고 했던 거 아니냐? 국민의힘 이 논리를 쓰고 있고. 그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. 과대평가한 거다. 민주당이 윤석열 제대로 안 파헤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어쨌든 그러니까 뭐 상대방 핑계를 서로 대지 말자는 대지 거죠. 말자. 그렇게 치면 사실 국민의힘 또 민주당한테 욕 먹을 수 있는 거죠. 국민의힘 니네 그때 청문회 때 난리치지 않았냐 장재원하고. 예. 근데 솔직히 둘 다 꼴이 우스워졌어요.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완전 무슨 그 자다가 일어나면 몸 바뀌는 거 있잖아요.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. 스위치됐다. 그 제가 지금 또 기억나는데 리얼미터가 윤 전 총장 임명할 때 7월, 그러니까 2년 전 이맘때였을 거예요. 와, 그때 조사 결과를 보면은
국민조사입니다. 윤 전 총장 임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요. 무슨 검찰총장 임명하는데 반으로 쪼개져. 근데 웃기는 건 민주당 지지층 대부분은 찬성. 멋있잖아요. 국민의힘 지지층 대부분은 반대. 근데 지금 보세요. 거꾸로 됐잖아. 네, 그러니까 윤석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대한민국 사람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한 번은 받아봤어요. 그리고 윤석열을 한 번쯤 미워해 본 사람, 윤석열을 한 번쯤 지지해 본 사람이 100에 수렴해요. 이게 뭐냐는 거죠. 예. 아니, 근데 저는 검증은 다 대통령은 지지 들어갈 않았을 거고. 거예요. 네. 검증은 다 들어갈 거고 지금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논문 네. 검증 들어갔고 뭐 약간 무리라는 얘기까지도 나오지만 어쨌든 대검에서 이제 재기 수사 네. 했고 그래서 뭐 검증이 막힐 건 아니다. 그래서 윤 전 총장도 자신이 있으면 털고 가는 게 맞죠. 예, 그리고 이게 또 양쪽 간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어제 보니까 제가 SNS에 이재명 제사 논문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. 그게 맞는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또 표절이다. 형광펜 칠해가지고 다 까죠. 뭐 다 까고. 하면 되지.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이 정도는 큰일이 아니다. 예, 우선순위 다 가리실 줄 알기 때문에 뭐 해보죠. 네?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다고요? 마켓하니? 마켓 하니가 잘 되면 제 출연료 올라갑니까? 저 아시죠? 저 까칠한 거. 제가 앞으로 지켜볼 테니 좋은 물건 많이 파세요. 주소창에 마켓하니.com 치고 들어와 구경하시고 좋은 상품 있으면 구매도 부탁드립니다. 좀 도와주십시오.